AB의 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재료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3% 조정을 받고 있죠. 우선 조정을 받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듯이요. 재료가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도요. 시장 자체가 밀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고점을 뛰어넘었죠.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벗어나서 추세 반전을 만들어냈고 다시 한번 85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밀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자체가 단기간의 추세를 전환하고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당연히 이제 대부분 상승 종목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단 이건 코스닥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코스피 자체도 보신 것처럼 7월 달에 전고점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3,400포인트를 노리며 최근 상승세에 따른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시장 자체가 최근 상승세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고 그런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재료가 주가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AB의 바이오가 오늘같이 조정이 나올 때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볼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내용을 확인해야 내일 매도를 안 하겠죠. 오히려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제 방송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1000회 이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10일 뒤에는 10,000명이 영상을 보게 되고 20일 뒤에는 20,000명이 영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근거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크게 볼 거니까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꼭 좋아요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매수하자라고 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지 맙시다. 제가 매도하자라고 해놓고 주가가 더 올라간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지 맙시다.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해드리는 분석이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코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바라시는 거는 ABA 바이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근거가 있었죠.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아가서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올 게 나왔구나. 떨어지기 전에 매도해야겠다. 최대한 비싸게 매도해야겠다. 결국 이거죠. 급등 직전에 매수하고 조정 전에 매도하고. 맞나요? 최근에도 빠짐없이 매수와 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겨왔는데요. 이번에도 감이 연합니다. 주가는 언제든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용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이 번호로 AB의 바이오라고 꼭 남겨놓으세요. 지금같이 중요한 시점에는 정말 기습적인 급등이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가 수익 매도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죠? 물론 얼마든지 수익 매도하셔도 좋은데요.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주식이라면 기왕이면 비싸게 파는 게 맞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게요. 뭐길래 도대체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가 내용을 정리해 왔는데 캡시다의 유전자 치료제 이번에 임상에서요. 첫 사망 환자가 나왔습니다. 임상 1상에서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다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내용을 이런 감정을 내려놓고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캡시다의 캡 002는요. 뇌 전체에 STX BP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유전자 치료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그런데 환자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AB의 바이오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경쟁사들의 임상 과정과 또 중추신경계에서 약물이 작용되는 효과적인 방법과 또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단백질을
뇌 전체에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요, 상당히 많은 사망 사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상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벤트는요, 캡시다의 환자 사망 이벤트는요, 이벤트는 뭐 좋은 이벤트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사고는요, 어떤 거예요? 맞아요. 뇌 중추 치료제, 신경계 치료제에서요, 안정성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향후에 FDA 쪽에서요, 뭐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또 약물을 승인해주는 과정 속에서 과연 안전한 약물인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가랑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ABA 바이오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최초로 어떤 걸 매개체로 하고 있죠? IGF-1R입니다. 기존의 TFR 방식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것도 상당수 보고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이요, 맞아요, IGF가 아니라 TFR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뇌투과율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을 받게 되는 내용이고, 결국 중추신경 치료제로서, CNS 치료제로서 다시 한번 이 뇌투과율에 대한 한계점이 확인됐는데, 그럼 뇌투과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뇌투과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BBB 셔틀이요. 그럼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슈는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것인가? 뇌투과율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였죠. 용량을 늘리면 부작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용량을 줄이면 부작용이, 맞아요, 줄어들지만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뇌투과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BBB 셔틀을 이용해서 뇌투과율을 끌어올리더라도요, 여전히 안정성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뇌투과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가가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봅시다. 정말 중요한 거 들어가요. 내용을 한번 정리할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발생하는 조정이 결코 우리가 매도할 위치가 아니다. 오히려 주가가 크게 급등하기 직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될 겁니다. 캡시다의 이번 환자 사망 사례는요, 중추신경계 치료제로서 많은 치료제들이요, 안정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그래서 뇌투과율을 극복하기 위한 BBB 셔틀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BBB 셔틀에서도 여전히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은 기술 이전을 고려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단일항체에 뇌투과율을 붙였는데도 여전히 안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술 이전을 한 이유가 없겠죠. 임상이 순항을 하다가도 중단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이슈가 지금 ABA 바이오가 MDS 학회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더더욱 조명을 받는 거예요. 안정성이죠. 맞나요?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건 ABA 바이오의 기술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이후에 급등이 나올 때 제가 매도 문자를 드리겠다라고 한 시점도 MDS와 연결이 돼 있죠. 제 연락처로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매도 타점을 MDS 학회 일정과 연결 지어서 또 최근에 있었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일정에 맞춰서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요, 그래바디비는 말 그대로 중추신경계 안으로, CNS죠, 중추신경계 안으로 큰 분자들을 운반하는 기술이요.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약 1조 개에 이르는 모세혈관이 존재해요. 분자가 클수록 약물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겠죠.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죠?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모세혈관이 존재하다 보니까 분자가 크면 약물이 뇌혈관 속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뇌투과율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뇌투과 플랫폼이 개발이 된 건데, TFR 같은 경우에는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약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일반 혈관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뇌 안으로 전달되어야 될 물질이 다른 혈관으로 전달이 됐을 땐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종이라든지 삼출이라든지 혈관, 출혈, 침차, 이런 부작용과 다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슈 같은 경우는 트론티네밥을 개발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죠? 그래서 IGF 매개체 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이거든요. 일방입니다. 뇌 투과율을 위해서
결국 뇌 혈막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혈막을 만났을 때 운반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침착이 되거나 다른 혈관으로 전이되거나 그러지 않고 운반까지 하고 거기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현저히 낮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MDS 학회 일정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대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요, 이 MDS 학회 일정에 참가를 하죠. 그게 10월 5일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다시 한번 뇌 중추신경계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내용에서요, 안정성이 또 이슈가 된다면 BBB 셔틀에 대한 주목은 올라갈 것이고, 그럼 BBB 셔틀 중에서 뭐가 더 안전한데? 라고 질문이 나오겠죠. 당연히 TFR과 IGF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TFR을 매개체로 하고 있고 누적된 연구 자체가 TFR 쪽으로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다 여기로 주목해요. 근데 IGF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유일한데 ABA 바이오만 할 수 있는데 TFR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양방향이고 IGF는 일방향이거든요. 그러면은 MDS 학회 일정 이후로 과연 어떤 BBB 셔틀이 차세대 BBB 셔틀인가, 어떤 뇌투과율 플랫폼이 더 안전하고 우수한가, 이걸 바탕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겠죠. 사노피라든지요, GSK라든지 모두 전임상 단계에서 계약이 터졌습니다. 사노피는 1조 원이고요. GSK는 4조 원이에요. 이번에 사노피가 임상 1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충격적이죠.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도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정도냐? 자, SAD 평가군에서 치료 관련 이상 반응 내용입니다. SAD는 56명 중에 2명이에요. MAD는 35명 중에 2명입니다. 2명이나 있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위약군 데이터를 봐야죠. 우리가 이제 임상 데이터를 볼 때는 위약군 데이터를 잘 봐야 되는데 위약군도 2명입니다. 위약군도 56명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2명밖에 안 나왔어요. 참고로 위약군은 유효 성분이 없는 가짜 약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임상적 증명을 도출하기 전에 개발하고 있는 약물과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약물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투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봤더니 각각 2명씩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런 성분이 없는 성분을 투입한 환자군과 실제 치료제, 그러니까 실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를 투입한 환자군과 비교를 했더니 이상 반응률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약물과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안정적인 치료제 개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일상 데이터에서 확보가 된 겁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이미 주목을 하고 있던 글로벌 제약사들 사노피와 GSK뿐만은 아니겠죠. 그럼 이번 일상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도 확인이 됐고요. 이번에 안정적인 또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더더욱 BBB 셔틀에 우리 ABA 바이오의 그랩바디 B 플랫폼에 주목을 하게 되겠죠. 기술 이전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MDS 학회 일정 당연히 주가를 견인하겠죠. 맞나요? 다만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로슈 3상 데이터 나올 때도 세계 최대 치매학회 일정이 27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 일정 시작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방송해 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단체 문자도 보내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언했던 그대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AB의 302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302 데이터가 나오면 주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02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놨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뭔가 나오려나 보다 준비를 했다가 301 일상 데이터 나오면 매도하자 그랬죠.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올라갈 근거를 확인하고 저렴하게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용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용이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로슈 3상 때도 그랬고 AB의 301 때도 똑같이 매수와 매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 말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정에 불과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욱 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오늘 캡시다의 임상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기 전에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7371, 7454 여기로 AB의 바위라고 꼭 남기세요. 뭔가 터지기 전에
매수해놨다가 터지면 수익 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가가 5%만 올라도 혹은 오늘처럼요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걱정되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그럴 때일수록 정확한 분석이 여러분께 필요하고 그 정확한 분석을 저는 늘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틀린 적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좋아요 누르지 말자고요. 구독을 취소하자라고요. 제가 해드리고 있는 분석이 언젠간 틀리겠죠. 다만 항상 타점을 잡을 때 여러분에게 수익이 나는 분석해드리기 전에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방송도 해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듯이 100%라고 하는 타점은 없어요. 100% 올라갈 자리다, 100% 떨어질 자리다, 그런 건 없어요. 맞나요? 여기저기서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난 무조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계속 맞출 거다 라고 하는데 저는 중간중간 말씀드려요. 저도 놀랍다고. 한 번도 안 틀리고 지금까지 맞춰왔지만 언젠간 저도 틀릴 거라고. 맞나요? 이걸 말씀드린 요지는 이거예요. 100% 없잖아요. 그 방송을 따라갈 겁니까? 다만 실제로 100% 타점을 맞춰온 사람이 있다면 그 방송을 따라가야죠. 채널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널이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널의 규모가 크더라도 여러분이 바라시는 수익과 연결되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방송을 하면서 모으신 구독자 그런 걸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팩트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구독자가 많다고 수익이 잘 나나요? 아니죠.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그 분석이 여러분께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저는 보여드리고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도 여러분 원하는 걸 이루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문자 남겨야겠죠. 정말 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MDS 학회 일정도 중요한데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내용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 매도할지, 언제 매도하면 그 자리가 최고가가 될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반등은 언제부터 나올지, 반등이 나오다가 언제부터 떨어질지 그 내용을 MDS 학회와 이번 9월 9일에 나왔던 공시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영상을 구독하면요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핵심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두 가지 내용
하나는 MDS 학회 일정이에요. 다른 하나는 신주 상장 일정입니다. MDS 학회 일정은요 10월 5일이죠. 그리고 신주가 상장되는 일정은 10월 2일이에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언제랑 익숙하죠?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이때가 우리가 매도할 시기가 될 거예요. 예언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MDS 학회 일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신주 상장 일정과 학회 일정이 겹치면서 주가는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7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보시면 세계 최대 치매학회 일정 AAIC 이 일정이 7월 27일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6월 달부터 이 일정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고 해당 일정이 시작되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세계 최대 치매학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로슈의 3상 데이터가 첫날부터 발표가 된다 그랬거든요. 즉 임상 데이터가 나오니까 재료는 소멸이다. 두 번째, 추가 상장도 함께 겹쳤죠. 추가 상장 일정 그 7월 28일이었고요. 이날이 월요일이죠. 그죠? 보시면은 추가로 상장되는 물량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추가로 뭔가를 상장한다 그러면 항상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당장 주가 상황과 당장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과 연결짓지 않고 이것만 나오면 일단 매도하자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근데 재료까지 소멸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게 터지기 전에 매도하는 게 최고의 매도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MDS 학회 일정 너무 좋죠. 이 자리에서 그랩바디 B가 대대적으로 발표가 된다면요. 향후의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물론 지금은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요. 초록에 대한 여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학회 일정 직전에 요약본 초록에 대한 부분은 채택 여부에 대한 부분은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가는 또 그때 변동성이 있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일정은 역시나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일정이 막상 시작되면 재료 소멸 단계다. 그런데 그 전에 신주 상장 일정까지 겹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게 터지기 전에 한 번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맞아요. 이때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맞나요? 연휴가 시작이 돼요. 연휴가 10월 5일도 휴일이고 그 전에도 휴일이에요. 2일부터 신주 상장이 되죠. 그럼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돼요? 최소한 10월 1일 이전에는 해야 된다 한번. 이겁니다. 맞나요? 빠르면 언제가 된다 그랬죠? 9월 22일부터 이 기간이 될 거다. 이 기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제가 예언한 매도를 해야 되는 주가 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 그럼 이번 주 동안은 어떤 흐름이 되겠어요?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매수가 아닌 매도를 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언론사 플로우가 나올 수도 있고 주가 핸들링도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인과 기관은 매도하죠. 열심히 매수하고 있던 기관 또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오고 있던 외인들 이렇게 소량의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큰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한번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저점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주가가 막 올라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죠. 새롭게 들어오는 물량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 주가를 움직이는 흔히 말하는 주포 세력이라는 이 세력은 주가를 올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예전에 뭐 이를테면 이거죠.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도 급등이 나오면 수익을 봅니다. 오늘 뭐 10초 전에 매수한 사람도 주가 급등이 계속 나오면 수익을 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손해를 보냐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한 번씩 이렇게 소화를 하고 나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같이 조정이 나온 날에는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항상 이렇게 매수하고 오르면 수익 보고 매수하고 오르면 수익 보고 매수하고 오르면 수익 보는 걸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적은 구간도 아니거든요. 10% 이상 수익이고 이번에 잠깐 파는 거 어떨까요?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의 급등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급등이 될 것이다. 상방의 매물대도 없고 드디어 최상급 이벤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뭐 30%, 40% 각각 해서 70% 혹은 이제 100%에 가까운 수익을 7월과 8월에 만나봤지만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상회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매도를 할 때는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물론 방송도 해드릴 거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실시간 주가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제가 방송으로도 모든 것을 여러분께 타점을 예측해드리고 그 예측이 성공하는 것을 늘 증명해 왔는데요. 실시간 주가 대응 당연히 더 도움이 되겠죠. 7371, 7454 여기로 ABL 바이오라고 남겨서 꼭 앞으로 있을 급등 흐름을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수익으로 챙겨가기 바랍니다. 오늘 ABL 바이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